안녕하세요.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다니신 여러분, 그리고 한국에서 국제고나 외국인 학교를 다니신 여러분들의 한국 대학 입시를 책임져 드리는 프레드 쌤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공증입니다. 한국 대학 입시에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서류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해외에서 온 학생들 같은 경우에 준비 방법이나 절차를 잘 몰라서 비용을 많이 지불한다거나 아니면 시간이 늦어서 준비가 안 된다거나 하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늘 설명 잘 들어보시고 잘 준비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해외고 국제고 학생 여러분들은 한국에 지원할 수 있는 전형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어떤 전형을 지원하든지 간에 필수적으로 따라다니는 서류들이 있습니다. 제가 다른 영상을 통해서 이미 설명한 바 있는 비교과 활동 관련 서류들, 그러니까 학생부 대체 서류라고 하죠. 이 서류에 대한 부분을 추후 다시 한번 설명드릴 기회가 있습니다만은 아포스티유나 영사공증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도 꼭 필요한 서류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포스티유나 영사공증, 자, 둘 중에 선택을 해서 할 수 있을까요? 자, 이 내용을 한번 보시면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자, 여기 미국 아포스티유 증명서를 샘플로 하나 제가 보여드렸는데요. 작년 우리 학생이 받아온 겁니다. 그래서 개인정보가 있기 때문에 좀 흐리게 처리하는데요. 네, 보시다시피 커버 페이지, 아포스티유 공식 문서의 커버 페이지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 페이지는 아포스티유 공증에 대한 증명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포스티유 공증을 절차에 따라서 문제없이 진행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설명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아포스티유 같은 경우에는 공증이 두 번의 절차로 진행이 되죠. 그래서 이 아포스티유 공증의 절차, 그리고 이건 본 서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공증 부분은 여기 나오죠. Notary Certificate이라고 나오죠. 이 Notary는 우리 한국 학생들이 사는 지역의 주변에 있는 공증인을 통해서 그 학교에서 발행한 문서를 1차 공증을 하는 그 절차가 되는 공증인 절차입니다. 그래서 아포스티유는 두 단계 절차인데 첫 번째 단계는 그 주변에 있는 학교 주변에 있는 공증인을 통한 절차, 그리고 두 번째 절차는 국가 또는 스테이트 가버먼트에서 해주는 아포스티유 공증 절차, 이렇게 두 개로 진행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메인 서류가 가운데 들어가고 공증 서류가 양쪽에 따라 붙어서 모든 공증 절차를 제대로 마쳤다라고 보여드린 거고요. 자, 이 서류 같은 경우는 이제 캐나다 우리 학생 서류인데요.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아포스티유가 아니라 영사공증을 해야 되는 나라입니다. 아포스티유 협약의 가입국이 아니죠. 그런 나라에 우리가 거주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포스티유가 아니라 뭘 해야 된다? 영사공증을 받아야 된다. 자, 영사공증은 어느 영사관에서 하나요? 우리 한국 영사관에서 하는 거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국 영사관에 가면 이 서류가 그 영사가 해당되는 관할 지역에서 정식으로 문제없이 공식적으로 발행된 문서다라는 것을 이제 한국 영사가 확인을 해주는 절차를 거치는 겁니다. 그래서 아포스티유가 협약되어 있는 나라는 아포스티유, 영사 공증이 해당되는 나라는 영사 공증,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공증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여지는 이 경우는 우리 뉴질랜드 학생이 받아온 공증인데요. 여기 보시면 요 문서 내용은 이제 한국 공식 문서라는 느낌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 커버 페이지, 영사 공증의 커버 페이지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각 페이지마다 용사가 그 문서를 확인했다라는 이런 도장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도장이 있는 게 이제 한국 대사관 영사관에서 공증을 했다라는 도장이 있어야 그 서류가 유효하다는 게 되니까 서류마다 이제 도장을 찍어주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이제 공식적으로 영사 공증이 되었다라는 내용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아포스티유가 되는 나라인데 왜 영사 공증을 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굉장히 똑똑한 학생이죠. 그래서 여튼 영사 공증이 되는 나라라 하더라도 아포스티유가 되는 나라라 하더라도 영사 공증을 해도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이 서류는 모든 대학교의 필수 서류 맞습니다. 어떤 대학교든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 두 서류에 대해서는 영사공증 또는 아포스티유 공증을 꼭 해서 제출해야 된다라는 게 요강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학을 가든지 간에 이 영사공증이나 아포스티유는 이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에 대해서 꼭 해야 된다라는 거는 어차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서류는 뭐 피할 수 없는 서류들이죠. 샘플로 이제 연세대학교 요강을 한번 보면요. 이 페이지는 뭐 일반 즉 서류들을 원본으로 보낸다라는 내용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아포스티유가 나오는데, 자 여기 보시면 아포스티유는 외국 소재 고등학교를 나온 학생들한테 해당되는 거다 이렇게 나오고요. 성적증명이랑 졸업증명에 대해서 한다라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아포스티유 발급 절차는 이렇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아포스티유 되는 나라는 공문서인 경우에는 직접 아포스티유로 바로 1단계만 거치면 되고, 사문서인 경우는 Notary Public이 그 현지 지역 공증을 거쳐서 그 아포스티유 공증은 2단계를 거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진행되면 되고요. 그다음에 아포스티유 해당 국가는 이렇다. 자, 여기 해당되지 않는 국가는 뭘 해야 된다? 영사 공증을 해야 된다. 그리고 아까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여기 해당되는데도 불구하고 영사 공증을 하기도 했죠. 그래서 아포스티유가 되는 나라임에도 우리 학생이 영사 공증이 더 쉽게 할 수 있는 절차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러면 그렇게 해와도 무방합니다. 자, 그리고 아포스티유 공증한 서류들은 원서 접수 때, 그러니까 9월 수시 때 바로 제출을 해야 됩니까? 하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는 그때 무조건 제출하게 되어 있었지만 그 이외에 다른 학교들은 저희가 절차상으로 다 진행해 본 결과 굳이 그때 제출하지 않고 입학 후에 제출해도 괜찮은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원본을 제출해야 되냐라는 부분은 맞습니다. 원본을 제출해야 하는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원서 접수를 할 때 그 원본을 제출하지 않고 그 사본을 제출했다라는 경우에는 사본을 또는 이제 원본의 그 스캔본을 제출했다 하는 경우는 나중에 그 원본을 꼭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학교마다 좀 다른데요. 절차가 학교 요강에 나온 바에 따라서 잘 확인한 후에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원본은 무조건 제출해야 되는데 그 수시 접수 시기에는 스캔본만 제출해도 되는 학교가 있고, 아니면 그때 바로 원본을 내야 되는 학교도 있는데, 만약에 부득이한 사유로 그때까지 준비 안 될 경우에는 일단 사본이나 스캔본을 제출하고 나중에 입학 확정 직후에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간 내에 원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당황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자, 그러면 아포스티유 영사 공증은 과연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이 아직 남아있죠. 그래서 영사 공증 아포스티유는 아포스티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행해주는 우리 일반 상업적 대행 업체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으로 결과를 보시면 여기 대행 업체들이 쭉 있죠. 얼마 한다, 뭐 얼마나 걸린다 그런 게 있고요. 뭐 구글에 검색해봐도 아포스티유 공증이라고 치면 이렇게 비용에 대한 부분, 시간, 기간에 대한 부분을 이제 안내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근데 업체를 활용할 때 여러분 뭐 아시다시피 신뢰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업체를
그 업체를 찾아서 맡겨야 되는 건 물론이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를 잘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시 학교를 몇 개 넣었죠? 6개 넣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6개 서류를 다 따로 받으려면 비용이 또 그렇게 들기 때문에 사실상 비용에 대한 부담이 좀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에 감안해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봐 드릴게요. 아포스티유 공증하고 영사 공증은 뭐냐? 예, 아포스티유 공증으로 이제 아포스티유 협약이 된 국가들은 아포스티유 공증된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 그리고 아포스티유 협약국이 아닌 경우에는 영사 공증을 해서 제출한다. 그리고 또 뭐죠? 아포스티유 협약국이라도 우리 학생이 영사 공증이 더 쉽다, 비용도 적게 든다 하시면 영사 공증을 해서 제출해도 무방하더라 라는 게 이제 저희 경험에서 나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모든 대학교의 입학 필수 서류, 맞죠? 모든 대학교의 입학 필수 서류 되었고요. 그 다음에 아포스티유는 뭘 해야 되는, 어떤 서류를 아포스티유 해야 되느냐?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만 하면 됩니다. 나머지 서류 일반 기타 서류 중에서 아포스티유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질문들 많이 하는데요. 원칙적으로는 이 두 가지입니다. 물론 학교마다 가끔 아포스티유를 추가로 해라 라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다 이 두 서류가 대상이 되고요. 그 이외 서류들은 아포스티유를 하는 영사공증을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용도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부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는 가장 좋은 거는 우리 학생이 해외에서 입국하면서 이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를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공증을 해서 한국으로 갖고 와서 9월 수시 접수 때 또는 7월 접수 때, 특례 접수 때 제출하면 제일 좋겠죠. 하지만 혹시 그렇게 못했다 한 경우에 당황해서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서 그런 경우는 나중에 입학이 확정된 후에 제출해도 되더라 라는 게 저희 경험이고요. 그리고 근데 꼭 필수적으로 그때 제출해야 되는 학교들이 있긴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한 7월 같은 경우, 7월 접수 같은 경우에는 한 6월이나 5월부터, 그리고 9월 수시 접수 같은 경우에는 한 6월이나 7월부터 미리 준비를 해서, 왜냐면 아포스티유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 당황하는 일이 없고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듯이 대행사를 활용해도 가능한데 뭘 직접 하면 더 좋습니다. 비용도 적게 들고 더 확실히 일을 처리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직접 준비하시려면 그때 현지에 여러분이 있을 때 하는 게 더 편리하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오늘은 아포스티유 영사공증 전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학교에서 나와 있는 요강을 읽어봐도 정확하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요강에 나오지 않는 부분도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이 부분 다 감안해서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더 좋은 영상을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프레드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